4시간, 5시간. 근데 보건소에서 늘 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못 벗었어요. 진짜. 나는 국가의 시절 후손들을 보는 거지. 군 출산 육아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안보 위기, 또 경제적인 위기, 이 두 가지 위기가 심각한 상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걸 해야 돼? 이거 좁은 데서 중요한 문제고, 여기에 플러스 돼서 출산 문제는 바로 안보와 경제 두 군데 다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안보도 우리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 후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점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고, 경제도 일을 할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또 어떤 입장에 있었냐. 지금까지 군은 국가에서 징집해 준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해서 전투원을 육성해서 사실 운영을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절벽이라는 이런 국가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군도 피동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각자들의 필요한 사항들을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소신껏 얘기를 해 주셔야지만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은 차관님과 각군 본부에서, 그리고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수용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이면 부담을 전혀 갖지 말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여기에서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출산하고 육아하는 데서 어려운 점이 아주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점을 많이 겪었으리라고 예상되는 분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방부 차관입니다. 오늘 한기호 국방위원장님께서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회의를 주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앞에 또 다자녀를 두신 장교님들과 부사관님들 오셨는데 반갑고요. 저도 아들 둘, 딸 하나니까 다자녀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나라가 수년 전부터 이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사상 처음으로 데드 크로스라고 해서 이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우리 군도 병역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지만 방금 전에 우리 국방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한기호 국방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군 생활에서 일반 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정책에 반영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원장님 주최 저출산 국가 극복 출산 장려 토론회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첫째 애를 한 28년 전에 이제 낳게 되었는데, 제 기억이 동네의 전봇대에 이 A4 용지로 쓴 글을 붙인 기억이 있습니다. 신생아 돌봐주실 분. 그래서 그때 다행스럽게 그 동네 주변으로 이렇게 제가 전봇대에다가 붙인 기억이 있는데, 다행히 이제 집 앞에 계신 이제 분께서
돌봐주시는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의 가장 기본이라는 게 남녀 개념이 아니라 이 어떤 그 육아에 대한 돌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더군다나 이제 군이라는 어떤 특수한 근무 환경 또 지역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훨씬 더 열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어떤 전력의 강화 극대화를 위해서 이러한 그 육아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또 출산도 가능하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는 이제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예산과 법안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석 전문이 담당하게 되는데 국방부와 저희 어떤 그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의 가장 최우선의 중요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적극 지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분야를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각 분야에 다 동일할 겁니다. 뭐 복지 분야, 또 인사 관리적인 측면 분야, 여러 가지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는 설명을 드리지를 않겠습니다. 뭐 시간의 관계가 있어서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각 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뭐 한 예를 들면 어제 저희가 이제 군인공개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 가서 운영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이사장님하고 이제 티타임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국가적인 저출산 이런 걸 하고 저출산 극복 대책 내일 또 우리가 여기 국회 가서 이런 거 하는데 군인공제에도 이런 데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단적으로 제가 예를 든 게 첫째, 둘째, 셋째 자녀를 낳으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군을 담당하고 있는 군인공제에서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사장님도 거기서 바로 이렇게 필기 놓다 하시면서 제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내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하고 이 얘기도 했는데 이만큼 각 군에서도 여러 군데 관련 기관에 가서 뭐 미비 하나마 이런 그런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다 공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발전적인 방향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하고 있는 것 중에 이건 일단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할 수도 있는 거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경제적 안보적이지만 저는 이게 큰 재난이고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보면 여기 계급을 이렇게 보면 지금 중위, 대위, 중사, 상사, 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자녀가 됐을 때 대위로 전역을 하거나 소령으로 전역했을 때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위로 전역하게 되면 연금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위 같은 게 근속정년이 38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인사법을 개정을 해서 다자녀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역 보류 대상을 하는 군인사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해서 연장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니까 1년에 한 6, 7명 정도 됩니다. 대위 중에 근속정년 상태에서 진급이 안 된 인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령 정년 연장이 지금 저희들이 45세에서 50세 국회하고 같이 연장되는 걸 국방부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추진하고 좀 연계해서 3자녀 이상 다자녀 소령은 추가 정년 연장 3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돈이 가장 많이 나갈 시기인데 그때 50세에 나가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출산을 빨리 하셔서 그래도 되지만 대부분의 지금 추세들이 30살 넘어서 30살 넘어서 애를 낳고 있기 때문에 50세 되면은 돈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소령 추가 정년 연장에서 다자녀인 경우에는 3년 연장을 해서 53세까지 해주면 되지 않겠냐. 이것도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원이 아닌 정원 외로 반영을 하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좀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다자녀 여기 지금 다 다자녀가 대부분 되는데 계획인사 연장 기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1에서 2년 좀 긴 데는 3년까지 가고 있는데 이것을 최대 4년에서 5년까지 연장을 하는 방안 또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는 3자녀지만
더 자녀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4자녀, 5자녀. 육군 같은 경우에 5자녀를 따져보니까 102명이나 됩니다, 지금. 5자녀가.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이 연령적으로 봤을 때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너무 이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육아에 힘들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아니라 그 계획 인사 연장 기준을 한 대폭 5년 정도까지 해서 육아 또 가족 생활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급 및 장기 복무 선발할 때는 가점 부여를 검토하고, 이건 순전히 검토입니다. 혹시 여기서 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도 이걸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러겠습니까? 거기는 아직 이 저출산의 문제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에 지금 인사혁신처 다자녀 인사우대 정책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현재 승진에 관련돼 있어서 가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조심스럽지만 장기 복무 평가 요소 중에 질적 평가 요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반영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진급.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자녀가 어떤 기준이냐. 우리는 3자녀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2자녀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몇 자녀 이상은 가점을 좀 부여하는 인사관리하는 방안에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있지만 다자녀면은 입주할 때는 우선권을 주죠. 아파트에. 퇴거할 때는 짤 없죠. 퇴거할 때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퇴거할 때는 이것도 이제 고민인데 몇 자녀까지 해야 되는지, 너무 풀어버리면 이게 정체 현상에 있어서 아파트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뭐 4자녀 아니면 5자녀 이상 되고 가면 아파트 퇴거 기준도 좀 유예를 해서 좀 생활 여건을 마련을 해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적인 측면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인사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 소개한 다음에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해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위탁 교육생을 선발할 때 육아휴직 나가 있는 사람은 전방이나 후방이나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방 근무 점수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육아를 위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한 것으로 평가해주는 그런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참고를 하셔서 다른 군에서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작전 훈련 되면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육교사 해서 24시까지 현재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취학 아동에 대한 배려이고, 추가로 취학 아동들도 보면 돌봐줘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해서 초등학교 취학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을 시내에 이제 한 개소 개소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그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도 확대하려고 하고 확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부사관들이 한 지역, 동해, 평택, 진해, 부산, 제주 등 해서 그 지역에 10년 정도 까지는 머무르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아니고, 그러나 초등학교 출산부터 초등학교 2학년 안정화되는 2학년까지의 기간 8년 동안의 기간을 추가로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제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따지면 18년의 기간을 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상의 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일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거지만 셋째 자녀를 임신할 때부터 당직을 유예해서 여군뿐만이 아니고 3자녀 이상인 자로 남자를 포함해서 개선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육군 인사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급과 관련돼서 현재 본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것을 평가 요소로 반영을 해 줄 것인지, 또 해준다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해줄 것인지, 그 다음에 반대로 미혼 간부나 또는 불임 난임 쪽에 있는 인원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면서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안을 만들어서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만 5세 이하의 24개월 이내 하루 2시간씩의 시간을 보장해주는, 육아 시간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미만 어린아이들을 돌보는데 어느 시기, 그러니까 24개월로 한정해 놓은 것이 적당한 것인지, 이것은 5년 전 기간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도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것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고 인사 운영상이나 기타 여러 문제들은 해소할 수 있겠다 하는 공감을 형성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추가로 국방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업무 대행 수당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이런 겁니다.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가는데 부담스러워서, 왜 나의 일을 나의 동료에게 맡기고 나가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제도는 2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업무를 대신 담당하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2명이 대신한다 그러면 10만 원씩 이렇게 한 달에 줍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 그 사람이 남겨놓고 간 일은 그 사람이 봉급을 받으면서 하는 일 모두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육아휴직을 가서 150만 원 상한 이내에서 일정 부분의 보수를 받습니다. 근데 실제 그 사람이 월급을 받는 거는 대위 1호 350 기준에 했을 때 한 278만 원의 차액은 한 128만 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이제 대신하는 사람의 업무의 서비스의 질이 원래 있던 사람보다는 덜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128만 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20만 원 가지고 그 일을 128만 원치 일을 하는 사람에게 20만 원만 하는 것은 조금 제한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 또 얼마만큼 보상을 해줘야 육아휴직 나가는 사람의 마음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되는 대로 상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육군, 해군 인사참모장께서 각 군의 제도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공군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군은 많은 부대들이 이제 대도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타군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래도 자녀 출산 및 양육 환경이 좀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가족 친화적인 제도를 적극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들이 가장 애로가 되는 것이 이제 근무지를 변경하는 그 전속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공군은 4자녀 이상 장병은 본인이 희망시부터 저녁일까지 그 동일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3자녀 장병에게도 자녀 양육 지역 근무를 희망한다 하면 그쪽 지역으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군무원들도 그 인사교류가 시행이 되는데, 다자녀 군무원들한테는 그 인사교육 우선제도를 좀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그 난임 치료를 위해서 동거가 필요하거나 그런 건의사항을 주면 저희가 고충 군무원으로 선정을 해서 인사교류의 우선순위를 저희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복지 차원에서도 3자녀 이상 장병의 군무원에게는 그 공군에 있는 직영 휴양시설 등을 이용할 때 우선권과 가점을 지금 부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간부를 획득할 때 그 장교나 부사관 그 시험 과목에서 그 총점의 3%를 가점을 부여해서 많은 그 다자녀들이 가점제를 운영을 통해서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그 국방부에 좀 건의할 사항이 좀 있는데, 그 배우자 임신 검진 휴가를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보면 그 임신 검진을 하는 그 여성한테만 지금 현재 휴가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혼자 가서 검진하고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될 수도 있고 좀 어려움으로 또 될 수도 있는데, 그 배우자한테도 남편한테도 그런 휴가를 부여를 하게 되면 아마 좀 더 이렇게 임신에 대한 어떤 검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됩니다. 2번째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중장기 계획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체육시설이라든지 생활관 이런 데 저희가 이제 집중 투자를 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도 이것은 좀 트렌드를 좀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부대에 물론 뭐 시설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부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자녀를 지금 돌볼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입학한 사람들은 방과 후 시간들을 거의 사교육을 통해서 다 그 사람들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적인 부담, 비용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아마 초급 간부나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조차도 그런 것들은 좀 부담으로 이렇게 작용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이 각 부대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뭐 당장 중기 계획에는 반영하기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센터들이 좀 부대에 좀 배치가 돼서 좀 군 간부들이라도 좀 다자녀를 이렇게 좀 양육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국가가 나서야만이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집사님이 항상 아쉬워하는 게 그때 군생활을 더 하고 싶었는데 라는 이제 아쉬움을 지금도 토로하고 있는 나이 50에도 저희 해병대는 솔직히 지금 뭐 아시다시피 서북도서의 근무 환경이 다소 열악해서 거기에 또 이제 많은 수의 강력들이 가다 보니 그 부분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국가 시책과 국방부 정책을 정확히 지침을 잘 준수하는 데 제한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다자녀라는 이제 의견을 우리 앞에 각본 인천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셋 이상, 통상 다자녀 우리 군에서는 셋 이상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둘이 결혼해서 하나를 낳으면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이해를 낳으면 최소한 둘을 낳아야 이게 보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셋 이상,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셋 이상이 우리는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집중을 해서 셋 이상 낳는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을 만드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하나라도 낳고 둘이라도 낳고 또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난임과 불임을 위한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혜택을 동일하게 줌으로써 단지 하나라도 더 낳고 둘이라도 낳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정책, 국가시책에 대해서 이 저출산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의 효용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다자녀에 주는 혜택을 당장에는 난임과 불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인원이 많지 28,000밖에 되지 않은 해병대에서 이럴지언정 각부는 훨씬 더 그럴 겁니다. 근데 정작 난임하고 불임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네, 휴직 혜택 없습니다. 휴가 뭐 부서장 잘 만나고 부대장 잘 만나면 갑니다. 왜? 제도적으로 아직 보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도 뭐 건의는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국방부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 난임과 불임자들에 대한 휴직 이것도 육아휴직과 동일한 수준의 어떠한 그 제도적 보장을 좀 건의 좀 드리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 여관에서 다시 한번 이제 각본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확인을 했는데 그 육아휴직 중에는 우리가 최저 복무기간, 즉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 복무기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인정을 해줍니다. 산입을 하게 해줬습니다. 법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진급이 잘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이번 1월 1일 날 진급을 해야 되는데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러면 1월 1일 날 진급 안 시킵니다. 아, 너 지금 휴직 중이니까 휴직 끝나고 오는 그 다음 달에 시켜줄게. 왜? 지금 휴직에 대한 진급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군인사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이 혜택을 받아서 진급을 했는데 동기들보다 늦게 진급하다 보니 그만큼 월급도 늦게 받습니다. 중형진, 뭐 소령진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가 떨어져야 월급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하지만 이거는 바로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육아휴직과 다른 지금 분명히 우리가 차원을 다르게 보고 있다면 이런 것도 바로 좀 조기에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군도 아마 그런 제도는 똑같이 적용받을 거예요. 법적으로 하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하신 것 중에 해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불이익을 받는 요소가 지금 실제로 많이 있어요. 우선 정서적인 불이익,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 군의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남성 위주로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인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빠가 시간을 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아기 보러 잠깐 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 쥐간이 뭐라 그러지? 야, 그거 꼭 네가 가야 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난번 뭐 통계를 보니까 군인들이 그 육아를 위한 휴가를 가는데 민간인들보다 군인 아빠들이 뭐 반도 안 된다 그래, 실제 대상자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이익의 요소인데 불이익이나 불평등한 요소가 같이 걷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은 관심 갖고 많이 봐야 될 점이고, 제가 이제 처음에 다자녀 간담회를 한다고 이제 하다가 이 제목을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여러분들을 이제 모시려고 각군에 이제 문서를 보내고 이러고 났는데 어느 분이 항의 전화가 왔죠. 뭐라고 왔냐? 아기를 낳고 싶지 않아서 안 난 게 아니다.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못 난 건데 낳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면 거꾸로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이 제목도 바꿔가지고 저출산 극복 대책 이런 말로 이제 바꾸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이 간담회가 자칫 잘못하면 정말 낳고 싶은데 못 낳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든가 또 아니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없기를 이제 사실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배려가 오늘 간담회 하는데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자녀 아이를 낳고 좀 불편했던 점이 무엇이나 이게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다자녀 간부들은 이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권역에 이제 막내 아이가 이제 만 8세까지 머물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군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승진자는 이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예외사항으로 나와 있는 걸 제가 봐가지고 그런 왜 그 승진자에 대해서 그 지금 권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그런 제외가 되었을까, 그런 또 의문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그 한 지역에서 승진을 하더라도 아이를 이제 계속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 돌봄 휴가가 총 이제 10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급 휴가는 2일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뭐 병원도 자주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아이 뭐 유치원이나 학교도 갈 일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유급 휴가 이틀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군무원 신분으로 오신 분들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군무원들 그 아파트 제공 받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군무원들을 제가 생각하면서는 군무원들이 물론 둘이만 살든가 싱글로 살든가 하면은 괜찮은데 아기가 이제 늘어나고 하면은
국방부에서 파격적으로 아파트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인원들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법이 필요하다면 아마 17명 우리 위원들 한 명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아파트를 이 인원만큼 더 줘야겠다 그러면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 사령부 인사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는 저도 다자녀지만 뭐 와이프가 키운다고 해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난임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기를 많이 넣고 싶지만 그런 여건들이 안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자녀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저도 인사처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3명, 4명, 5명 낳는 것보다 가족들 중에 2명씩이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하는 생각이고, 제가 이제 다자녀로서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전세대출 자금 관련돼서 지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26에 첫애를 낳아서 지금 34인데 지금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아기를 낳다 보니까 와이프가 이제 일을 하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벌어서 이제 생활하는 그 월급에 계속 마이너스 돼서 이때까지 모아왔던 돈들도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더 많으면 더 넓은 평수로 가야 될 것이고 더 넓은 평수로 가야 될 것인데, 근데 지금 각 군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도 2억 2천 정도, 저희 김포 지역은 2억 2천 정도가 되는데, 사실 지금 땅값이 많이 내려서 아파트값도 많이 내려서 갈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3억 4억 정도는 해야 이제 경기도권에서는 이제 전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군관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오래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래된 부분, 노후된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갓난 아기를 키우는 데에도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긴 말씀 드렸지만 전세대출 자금 관련해서 각 군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이렇게 해주고 있지만 그런 금액들을 조금 더 높여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권역별로 그 하우징, 즉 관사 지역이 있는데 장교면 장교, 뭐 중령 이하, 또 대령. 그런데 집이 사이즈가 다 틀립니다. 이유가 아이들입니다. 내가 계급이 낮더라도 애가 셋, 넷이면은 큰 집을 줍니다. 집에 부모님을 모시면은 1층짜리 건물을 줍니다. 안 그러면 2층짜리 건물을 주고. 우리 지금 이현도들이 저도 여기서 처음 봤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녀가 많은 인원들한테 보다 큰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전세를 받을 수 있는, 혹은 관사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준다는 것은 불임 난임 인원들에게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이게 맞는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저도 좀 첨언을 좀 했습니다. 네. 여기 오면서 생각해 봤을 때도 공통적으로 어떤 사교육이나 뭐 주거 부담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이제 저한테 이제 저희 신분에도 해당되는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요즘 사실 하나 낳고 키우기도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도 셋째를 낳아 출산을 하면서 이제 외벌이가 됐고, 또 겸사겸사 이제 그 장모님도 함께 모시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주거 안정화 측면에서 저희 공무원이 국방부에서 같이 이렇게 영위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소외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그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거적인 혜택을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먼저 하나는 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해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저희 해군 같은 경우에는 군 숙소가 타군에 비해서 좀 잘 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다자녀를 낳을 경우에도 큰 평수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저도 실제로 32평에서 현재 군 관사에서 거주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저희 장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2년마다 계속 근무지를 바꿉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군은 멀리 지역이 떨어져 있습니다. 평택, 동해, 진해, 목포, 제주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이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1, 2년 주기로. 그렇게 되면은 저희 자녀들도 취하 과정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아예 이사를 해서 전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라든지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한 곳에서 군 관사라도 좀 오래 살 수 있게 그렇게 좀 정책을 바꿔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한 가지 건의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아이를 낳으면은 출산 축하금이라고 지자체에서 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계속 살고 있어야지 달마다 약간 월급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군인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그 지역 출산 축하금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지역에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출산 축하금이 예를 들어서 애를 영광에서 낳았는데 영광은 출산 축하금 5천에서 6천 정도 됩니다. 다 합치면. 근데 실제로는 300만 원밖에 못 받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국회에서 다른 지자체들과 협의해 주셔서 군인들만이라도 이렇게 잦은 이동이 있으니 이렇게 좀 해결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소멸이 지금 가장 심각해요. 그 다음에 인구가 지금 적어지면 중앙에서 지원 나오는 돈이 인구에 의해서 나와요. 인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부금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금년도는 대략 1인당 그 지자체에 나오는 돈이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부금 자체가.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 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가 줄지 않게 하려고 거주 기간을 따지거든. 근데 그걸 무조건 봐줘라. 근데 이것도 하여튼 쉽진 않은 일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건의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세자녀 이상자는 이제 여군에 한해서 이제 그 당직 면제가 있는데 이게 와이프가 임신을 했을 때 남군의 경우에도 이제 와이프가 임신을 한 상태면은 자녀 돌보면 되게 애로사항이 큰데 남군에서는 이런 혜택이 전혀 없고 이제 제가 당직을 하게 되면 이제 와이프 임신한 상태에서 그대로 애들 다 혼자서 씻기고 먹이고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리고 그런 데 관해서 이제 뭐 자녀 돌봄이라든가 이런 그 교사를 구하거나 이런 데에서는 비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제 돌보미 선생님을 구하기에는 그것도 그 국가에서 지원금을 내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런 선생님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매달 신청을 했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이제 연계가 안 돼가지고 이제 도움을 못 받고 있어가지고 이제 배우자가 임신을 하고 이제 자녀가 더 있는 상황이면은 이제 남군에 한해서도 이제 당직 면제 같은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제 왜 본인들이 이제 아이를 안 낳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네 하나만 낳아서 키워봐도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하나 낳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다자면 어떻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한 자녀만 낳아도 이거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좀 이제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좋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좀 추가로 싶었어요. 저도 같은 이유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당직 감사합니다. 예, 당직 중에 저도 넷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직 좀 면제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해군 쪽에서는 지금 남자 여자 다 세 자녀 이상이면 당직 면제 해주시는 육군이셨나? 해군 맞습니다. 예, 해군 해군에서는 좀 그런 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군은 아직 여군만 세 자녀 있으면 당직 면제인데 제가 와이프가 좀 넷째가 뱃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좀 당직 면제를 계속 건의를 했는데 좀 그건 이제 개인 좀 문제다 해서 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유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까지 했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남군도 좀 세 자녀 이상 좀 있고 그러면 솔직히 세 자녀 있으면 네 자녀 키우는 자신감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네 자녀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보완이 좀
됐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유권위에서 세자녀 이상 도에서 남녀 평등 차원에서 그 여군뿐만 아니라 남군도 당직을 면제해달라고 해서 공고가 와 있어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부대는 사람 수가 적은 데는 세자녀 수가 지금 보면 우리 군 자체가 12,000명도 되거든요. 14,000명 이상이. 그러다 보니 뭐가 냐면 당직을 그렇게 면제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 부대가 있냐면 그러니까 결혼 안 하거나 한두 자녀인 경우에 계속 당직을 뭐 일주일에 몇 번을 서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건너뛰고 서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초급 장교가 굉장히 이 근무역량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초급 장교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직 근무자가 5명인 거야. 5명인데 내가 빠져. 그럼 4사람이 돌아가면서 해야 돼. 또 어떤 데는 4사람인데 내가 빠져. 그럼 3사람이 돌아가면서 해야 돼.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 경우 이런 경우지. 4시인데 내가 하나 빠지면 3사람이 돌아가면 이 3사람이 갖는 부담이 엄청나게 큰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군대 생활을 마치고 지금 여기 나와서 생각하기에 우리 군의 당직 근무 제도가 너무 인원이 야간에 많아. 이걸 전향적으로 줄여야 돼. 꼭 이렇게 다 근무를 서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통합할 건 통합하고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군인들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야. 너무 힘들게. 우리 내부에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육군 같은 경우 불침번부터 있잖아. 불침번 있지. 그 다음에 당직 사관 중대는 당직 사관 있지. 또 당직 부관이라고 또 하나씩 이제 해. 이렇게 제도를 그러면 불침번 1개 중대 4명 4개 소대면 4명 있고 당직 사관 있고 당직 부관 있으면 7명이 그날 밤에 근무하는 7명. 그럼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우리 군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 그래서 당직 근무가 예를 들어서 10명이 넘는 경우는 10명이 하는데 1명이 빠져서 9명이 한다면 그러면 뭐 당직을 면제해 줄 수 있어. 근데 4시 하는데 하나 빠지라면 이게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부담이 너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육해공군은 검토를 해줘야 돼. 왜냐면 남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한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군대 생활 못해.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그 부분은 지금 뭐 실장님 얘기했지만 제 육군이 이제 직면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그래서 논의를 지금 하면서 어떤 안을 도출했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데는 하면 다른 사람의 역피를 보고 여유 있는 데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세자녀라고 딱 남성만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여성만 하는. 그래서 그거를 안을 그때 논의했던 게 뭐냐면 부대 여건에 따라서 지휘관에게 위임을 하자. 왜 그러냐면 딱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7명인지 8명인지 이게 부대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육군 같은 경우는 대대 지금 근무 자체를 중대 근무를 대부분이 없앱니다. 아시겠지만 통합막사에서 통합 근무를 줄이고 있는데 그래서 1차 논의를 했던 건 국방부하고 해서 지휘관들한테 그걸 좀 위임하는 방향으로 좀 한번 논의를 했는데 조만간에 아마 그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당직 근무에 대해서 양성평등 정책에 보면 세자녀 이상은 이제 셋째 자녀 8살까지 당직 근무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제 규정을 보면 마지막 자녀로 이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통일을 시켜 주셨으면 이제 좀 헷갈리지 않고 당직 면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녀라는 게 무슨 소리야? 이제 셋째라든가 넷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셋째 자녀만 셋째 자녀 8살까지만 당직 면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넷째나 5째 자녀까지도 8살이 됐을 때 당직 면제가 되는 건지 이제 그 기준이 명확하게 이제 통일이 안 되어 있어서 마지막 나오네지. 마지막 자녀. 근데 이게 양성평등 정책 그 기준에 보면 규정에는 셋째 자녀로 나와 있습니다.
셋째 자녀도 네, 있어요. 셋째 자녀 이상 이제 이상이라고. 이상이 빠졌구나 하니까.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셋째 자녀 초등학교 이제 입학 전까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셋째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당직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통일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자로 돼 있는데 우리 규정에 네, 세 자녀 이상자. 네, 이상인데 이제 세 자녀 이상자에 대해서는 셋째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녀 입학 전까지로 이제 조금 네, 총리를 좀 시켜주셨으면. 그 서류를 만든 사람이 넷째가 없는 거야. 이거는 케이스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검토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하고 지금 제가 인스타를 보면 이제 저희 국방부 인스타그램을 계속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올라오는데 요번에 올라왔던 정책 중에서도 조금 이제 바램 아닌 바램이 있었다면 병들이랑 단기 복무자에 대한 이제 급여라던가 정책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국방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혜택도 있지 않아야 할까라는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장기 복무 인원에 대해서도 이제 급여 부분이라든가 수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 기본 한 달입니다. 한 번 나가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달, 두 달은 홀로 양육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육아 시간을 한 달, 두 달 동안 이제 쭉 제가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육아 시간을 쓰면서 오전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하원시키고 또 밥을 먹이고 야간 근무를 또 해야 돼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야간 근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다 보면 그 한 달, 두 달 동안 저는 육아 시간을 쓴다는 것 때문에 초과 근무를 아예 못 찍습니다. 야간 근무를 6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아 시간을 쓰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초과 근무를 못 찍어서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그거고 또 저희도 부부근인이라서 직장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셋이 다 다니고 있는데 다행히도 맞벌이고 부부군인이라서 1순위로 아이들이 다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하는데 이제 뭐 아기들이 입학을 할 때 그 적응 기간이라고 한 2주, 3주 동안은 오전에만 아이들이 있다가 다시 하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개인 연가를 다 써가지고 아이들을 2주 동안 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 개인 연가를 쓰지 않고 좀 부대에서 이렇게 협조를 되면 네. 좀 좋을 것 같고 또 이거는 저희 특전사 체력 측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 자녀를 놓고 복직을 해서 6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이제 측정을 봐도 많이 힘든 부분은 사실입니다. 밑에 이제 갓 들어온 초임 하사들이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 기준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발 안 꼬고 외주로 5m 올라가야 되고 25kg 군장을 메고 5kg를 35분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제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조금 다자녀 출산한 좀 기준을 조금 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데 부대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사실 그것도 제가 문의를 했었는데 저는 남편의 1공수 특전사단에 근무를 희망하고 저는 그 근처에 있는 뭐 17사단이나 가까운 보병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많이 제한된다고 가고 싶다고 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만약 누가 안 해주는 거야? 육군 총장이 안 해주는 거야? 예, 저도 제가 적극 내용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 세부적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정을 봐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정을 봐줘야 된다 이게 사정을 그냥 똑같이 적응하면 안 된다. 다자녀들은 생각보다 지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은 그 육아에 관련된 혹은 다자녀에 관련된 제도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정말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제
3명은 키워도 1명은 못 키우겠다고 할 정도로 1명 키우시는 분들이 더 혜택에서 많이 비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해군 인사참모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육아 시간이 24개월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3명이 1명당 24개월이라 6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그 밑에 아이들이 유아 시기까지 다 그 혜택을 누리지만 한 자녀인 분들은 아기가 2살, 3살이면 이미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게 어린아이한테는 더 필요한 시간이라고 분명히 느끼는데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오히려 한 자녀이더라도 뭐 5세까지라든지 이렇게 좀 확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그리고 돌봄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에서도 돌봄 혜택이 다자녀는 맞벌이는 우선순위가 나라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순위가 높게 대기를 하든지 빨리 통과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지만 한 자녀는 그 턱 끝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 정말 사교육비를 많이 내어서 비싼 사립 유치원을 보낸다든지 뭐 정말 부대 시설에 좋은 부대 안에 있는 유치원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데가 없으면 이제 정말 밖에 비싼 돈을 주고 맡겨야 될 실정이라 1명 키우는 부모들이 오히려 훨씬 더 열악한 제도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다자녀 군인, 저희도 군인 부부인데 다자녀 군인 부부로서 또 이제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도 이제 자가를 마련하고 지금 또 원체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대출 금리의 압박과 저희는 이제 막내까지 지금 초등학교를 다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비 그리고 대출 금리 이런 거에 포괄적으로 이제 압박이 오다 보니까 이게 금액적으로 뭐 월급을 올려달라 이런 말은 의미가 없지만 그 뭐 사소한 거 제가 또 미군 부대에 아는 분이 계셔서 거기는 어떻게 생활을 하냐 뭐 좋은 혜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알려달라 말씀드렸더니 뭐 미군들은 정기적으로 해서 우유라든지 이런 급식 바우처 같은 거를 조금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게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영유아에 대한 그 제도에 어떻게 보면은 몰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오히려 돈이 경제적인 게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 지속적인 이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여서 청소년 다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도 뭐 교복을 지원한다든지 혹은 뭐 문제집 뭐 이런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지속적인 이제 관심이 있어야 아 나라에서 다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고, 그리고 난임 그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난임뿐만 아니라 그 장애 아동을 기르고 있는 그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휴가 제도나 이런 것도 조금 검토나 개선이 되었으면 참 좋은 바람이고, 그리고 한부모 장애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도 그런 훈련이라든지 이런 근무 이런 데에 있어서 많이 취약한 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와 한부모도 그 구체적인 어떤 안들이 개선이 되어서 낳았을 때 내가 낳았을 때 혹시 뭐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이혼을 해가지고 갑자기 혼자가 되었을 수도 있는 상황에도 내가 이 나라에서 편하게 자식을 믿고 키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임신을 이제 계획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첫 번째로는 저는 실질적으로 육아 시간 혜택을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사실 육아 초과 근무 수당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지금 육아 시간 안 쓰고 있습니다. 좋은 되게 혜택이긴 하지만 이렇게 육아 시간을 안 쓰는 간부들에 대해서 혹시 육아 시간 수당 같은 걸 제도 하나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얘기 나왔던 게 임신 검진 휴가 같은 관련한 것도 제 쌍둥이다 보니까 와이프 운전을 하기가 조금 뭐해서 제가 항상 개인 연가를 쓰고 외출을 쓰고 이제 지각의 승인을 받아서 항상 이제 같이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개인 연가를 쓰기보다는 같이 이 임신검진 휴가가 조금 더 주어졌으면 남편에게도 조금 더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추가로 지금 군인 특별주택공급 관련돼서 10년 이상 그 근무한 간부에게만 지금 주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타자녀 간부에게도 기회를 좀 더 넓혀 주시면
다자녀 이상 그 가구들에게 주택을 마련할 기회가 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좋은 혜택들 중에서 육아휴직 관련돼서 이걸 좀 악용하는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솔직히 저희 전 사단에 있지만은 저희 여단 같은 경우는 과장들이 오면은 이제 소령으로 대부분 오는데 조금 힘들면 이제 육아휴직을 좀 악용해서 좀 지휘관과 좀 트러블이 있으면 바로 육아휴직을 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이제 인사장교라든가 작전장교들은 그 과장의 역할까지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다른 과장님들이 이제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솔직히 이 하나를 맡기도 힘든데 두 개를 같이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육아휴직을 이제 쓸 때 조금 더 이제 세부 서류를 조금 더 받아서 그 본인이 왜 써야 되는가, 그 본인이 왜 육아휴직을 해야 되냐, 자녀 양육은 누가 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가, 그런 서류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다자녀 분 중에 혹시 육아휴직 나갔다고 오신 남군 혹시 계십니까? 예, 혹시 있어? 예, 저도 좀 갔다 왔는데 이게 좀 육아휴직 간다고 하니까 제 동기 기수 중에 동기 기수가 8명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중령 들어갈 때 다 들어갈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일단 제가 육아휴직을 나왔기 때문에 그 동기들 사이에서 소령으로 전역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인사 이력 같은 거 봤을 때 보면 그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기간이.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육아휴직으로 또 비춰줄 수가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남군들이 좀 육아휴직 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력상의 문제가 나중에. 근데 솔직히 제가 봐도 쭉쭉 계속 일한 사람이랑 한번 육아휴직 갔다 온 사람이랑 확실히 좀 일한 그 강도에 따라서 그 차이는 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좀 이런 거 때문에 좀 육아휴직 나가는 거를 좀 꺼리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또 육아휴직 나갈 때 아까 공석에 대해서 한 20만 원 정도 그 업무 대행 수당 말씀하셨는데, 그 저도 그 같이 일하시던 분이 육아휴직을 나가서 저도 그 수당을 받아봤고, 그 3명이서 일해서 3분의 1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6만, 7만 원 정도? 예, 받았었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수당을 조금 올려주시면,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대체 인원을 뽑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군인들은 좀 그런 게 없어서 좀 나가는데 좀 많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예, 좀 그런 부분 조금 개선이 되면 좀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특별공급 말씀하셨는데 제가 와이프랑 큰 꿈을 꾸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해서 당첨이 돼가지고 그 받았는데 49제곱미터입니다. 한 16평, 17평 정도 되는 집을 받았는데 그게 집이 다 지어지니까 애가 3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은 지금 세를 팔 수도 없어. 2년 보유를 해야지 된다고 해가지고 아직 팔지 못하고 갖고 있는데, 혹시 군인 공제 이런 쪽에 그 다자녀 관련해서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하면 좀 그런 부분, 다자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는 좀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면 아이 한 둘 갖고 있는 분들도 힘을 내서 3명을 또 낳고 또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초대를 받고 나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살펴보면서 좀 느낀 바는, 이 많은 지원 제도가 있고 또 다자녀 및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군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해당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그 개수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대상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부 군인이나 또는 여성 군인 또는 장기 복무자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제가 해당하는 제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실 저도 이제 장기 복무에서 선발이 되지 않아서 지금 중위로 근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제가 받고 있는 봉급에 대해서 저희 와이프와 또 세 자녀를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는 부분들이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봉급에 대한 개선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도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가족수당이 약 자녀의 대상으로 10,000원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상이 되면 조금 여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애기 키우고 출산하고 이거 하면서 휴가를 받든가 이거 한 적은 있어요? 이제 아내가 출산을 해서 저희가 지금 출산 휴가로 받을 수 있는 10일은 사용한 상태고 현재 뭐 육아휴직 제도나 뭐 이런 거는 지금 장기복무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이라든지 뭐 당직근무 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못 받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임참부장 그 김영관 영광 중위께서 애기 키우면서 거꾸로 불이익을 보지 않았나 살펴봐 주세요. 저는 이 간담회를 한다고 하길래 사실 제가 오면 안 되지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왔고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인스타그램 통해서 전군에 있는 군인들에게 좀 알지도 못하는 인원들 또 아는 인원들에게 의견을 많이 수렴해 왔는데 비슷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다자녀지만 다자녀들에 대한 혜택은 참 많이 잘 되고 있고 저도 그 수혜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배제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한가정 부모입니다. 한가정 부모들은 많은 인원보다 한 명 키우는 게 더 힘든 가정입니다. 특히나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던 그 여군 소령은 초등학생 자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군을 떠나서 국가 정책적으로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은 유치원 어린이집은 보육 시간이 16시 뭐 길게는 19시까지도 봐줍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은 12시만 되면은 이제 하교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육아 시간 그다음에 어떤 그런 육아 휴직의 범위가 만 8세 9세가 아니라 조금 더 확장돼서 저학년까지 가능하다면은 그런 한부모 가정 또 여기 계신 다자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더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군인만이 아니라 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렸고 해소가 되거나 또 이것이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영역,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할 영역을 먼저 생각해 봤는데 육아휴직자에 대한 그 자리가 빈자리를 누가 메꾸느냐. 이렇게 선생님들은 그 임기제 교사를 이제 그 채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은 군인을 다시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방법은 정원을 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가는 계급에 의해서 그 정원을 들이는 방법을 왜냐하면 그건 정원을 들여야지만 부수병력으로 잡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부수병력을 좀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네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추진하고 저희도 도와드릴 수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들이 군인들 외에 그 군무원들 관사 입주 이 문제는 군무원 관사 자체를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리지 않고 그냥 부대의 편의에 의해서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그래서 관사 자체 그 뽑는 양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한 자녀를 키운다 하더라도 애기 키우는 그 자체에 부담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자녀에 대한 혜택도 가지만 자녀 하나라도 키우는 사람에 대해서도 키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이제 해주고, 또 부대에서 사실 주의관이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또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까봐 말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부대에서 잘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아까 우리 김영광 중리 같은 경우 장기 복무 선발할 때는 진급에 대한 것은 몰라도 장기 복무 선발할 때는 좀 혜택을 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장기 복무 선발이 쉽지가 않으니까 장기 복무 선발을 좀 혜택을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고, 또 임신 검진, 그리고 휴가, 그리고 난임, 불임, 휴직, 육아휴직, 육아시간 등의 제도는 이게 군만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 제도하고 연동해서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 시에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데, 이 문제는 지금 국방이 가장 시급하게 문제의식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문제를 심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령 정년 연장은 아마 3월까지 법이 통과될 겁니다. 그래서 소령이 제가 이 법은 꼭 통과시키려고 이제 그 합의들을 다 했으니까 50세까지, 지금 47세인데 50세까지 늘려드리고, 대위들 전역 보류하는 제도는 이건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뭐 계획 인사 분야, 진급 가점제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또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또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장기 복무 선발하는 거, 복지 파트에서 아파트 퇴고 연기하든가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